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 양주에 묘향산 한의원에서 왔는데요. 묘향산 한의원에 왔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여기는 묘향산 한의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간판이 저 위에 3층에 있습니다. 묘향산 한의원 보이시죠? 저 간판. 네, 이렇게 묘향산 한의원 간판이 3층에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입니다. 여기 양주 묘향산 한의원. 제가 여기는 북한에서 왔는데, 북한에서 오신 박세연 원장님이 하시는 곳인데요. 일단 소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층으로 고고. 예, 3층에 올라왔습니다. 3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있습니다. 묘향산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3층에 올라오면 묘향산 한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묘향산 한의원. 네, 이렇게 묘향산 한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묘향산 한의원 이렇게. 나한테 유튜브 보고 재밌다 그래가지고 또 유튜브 또 직접 하시는 분은 또 처음 봤네. 그러세요? 저는 이 택시 하면서 서울에서 개인 택시 한다 했잖아요. 예. 택시 하면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네요. 이제 택시 타실 때 있잖아요. 예. 그럼 그분하고 열심히 재밌게 공감대 형성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가 같이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분들하고 더 이렇게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북한에서 세터민이시니까 세터민들 만나면 왜 좀 더 이렇게 공감대 형성하시잖아요. 저요? 네. 뭐 공감대 형성을 만날 기회가 잘 없긴 해요. 그래도 저처럼 이 한국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는 그 세터민들 만나면 좀 더 이렇게 반가워. 나 어디 살았어? 나 어떻게 넘어왔어? 이런 거. 죽을 고비 된 기분이 넘어온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 그분들이 절 싫어하는가 봐요. 나로 저는 세타민들이 없어요. 그래요? 예. 왕따인가 봐요. 나는 제일 감명 깊은 부분이 예. 원장님이 한국에 오시기 싫으셔가지고 예. 그때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오면서 에피소드 같은 거. 예. 처음에 브로커 형님 만날 때 이제 원장님이 뭐 이렇게 집에 올라가다가 이제 그분이 내려오시고 그래서 만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제일 감명 깊었어요. 그게 왜냐면 그때가 제일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분을 갖다가. 예. 이제 그거 유튜브 다 보신 거예요? 전 다 샅샅이 다 봤죠. 원장님에 대해서 재밌어가지고. 또 원장님 언행이나 뭐 이렇게 말을 제일 재밌게 하세요. 그래요? 막 욕하던데. 형님들보다 형님 두 분은 그래도 좀 얌전하신 편이고요. 그죠? 예. 그냥 지금 형님들 세 분 계시잖아요. 예. 제일 큰 형님하고 그 밑에 형님들 한의원 하시고, 예. 그 밑에 형님도 한의원 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원장님하고. 예. 원장님 제일 재밌게 하시고. 그래요? 네 분 중에 이렇게 보면요. 예. 원장님 제일 잘생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아니요. 원래부터 이렇게 윤곽이 이렇게. 그래도 속담에 형만한 아우 없다고. 맞아요. 근데 사실 잘나봤자죠 뭐. 둘째 형님 도움을 많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먼저 정착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분 만나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죠? 북한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북한 있을 때는 막 형 만나면 형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죽여버린다고 그랬죠. 그럼 죽여버린다 했죠. AK겠다가 다 쏴버린다고. 네, 싸워버린다고. 근데 그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때는 심정이.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을 더 하셨잖아요. 그 형님 때문에. 그랬죠. 그 형님도 중국에 중국어 통역하러 이렇게 가셨다가. 네, 맞아요. 그때 다 봤죠. 그 형님 것도 다 봤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잠깐만, 좀 밖에 한 점. 예. 얘기만 하고. 네네네네. 네, 저는 지금 여기 그 한의원에 왔는데요. 지금 진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멋있게 생기셨습니다. 잘생기셨고요. 이 진료 보러 왔는데 너무 멋있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형님하고 최근에 언제 드셨어요? 그 브로커 형님하고는? 그게 설 때가 언제야? 1월
저번 설날 때네요. 1월 26일 날 먹었네요. 같이 언제 예. 모시고 한번 같이 저기 접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녁 때 그 형님하고 너무 셋이서 요거 좀 꽂아도 되죠? 예, 뭐예요? 마이크. 이건 무슨 지금 마이크예요? 마이크 그렇게 간단해요 요새는 나오는 게. 원장님 많이 해보셨잖아요. 아유, 아니, 다 줄 있는 거 쓰도 이런 것도 처음 봤네요. 무선 마이크가 좀 더 비싸요. 제가 좀 이제 큰맘 먹고 장원에서 처음 쓰는 겁니다. 상당히 저거 전문적으로 하시려고. 예, 처음 쓰는 건데 제가 이제 사실 유튜브 시작하고 수익은 처음 생겼어요. 앞전에 그러니까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작년 꼭 한 1년 정도 이제 1년 돼가요 이제 만 1년 정도.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영화 공조에서 보니까 뭐 유튜브에서 얼마 벌었냐 하니까 뭐 30원 벌었다든가 맞아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걔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이것도 유튜브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직원을 거느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좀 기업적으로 하는데 저는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시작한 거여가지고요. 이 영상을 이제 와이프가 이제 이런 걸 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4년생이니까 이런 걸 잘 못 따라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잘 다루니까 이제 와이프 덕분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래요? 예. 돈 좀 되는가? 나도 유튜브. 저는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안 하셨죠 시작? 유튜브라는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잘 올리는 거 일단 핸드폰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하나 갖고 시작하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샀어요. 이거 뭐 얼마 한 50만 원인가 이렇게 샀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번호에 충실해야죠. 그렇죠. 근데 요새 사실 의사 선생님도 많이 하고 변호사 선생님도 많이 하고 유튜브 다 많이 해요. 다 전부 다 어느 직종이든지요. 왜냐면 이거 보고 활성화돼서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저도 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거 한의원 하시면서 그 미디어의 도움을 좀 받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알려지니까 이제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런 거 몸으로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 찾아와도 입합이고 안 찾아와도 입합 먹는데 무슨. 맞아요. 그거야. 지금 이제 원장님 어느 정도 기반 잡으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병원에서 사모님 먹고 자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잘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벌린 것 뿐이에요. 저는 원래 뭐 한 80까지 사사히 그냥 돈 벌면서 빚 갚으면 내 목 붙여 이렇다 생각했는데 조금 어떻게 이런 방송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벌었을 뿐이죠. 그렇죠. 그게 원장님이 처음에 방송 처음에 방송 탈 때 있잖아요. 그 고비 처음에 이제 하고 나면 여기저기서 연락 오는데 처음에 할 때가 그때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게 어떻게 뭐 내가 뭐 막 찾아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처음에 그게 어떻게 기회가 이렇게 은근히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럴 때 그 첫 영상이 제일 이렇게 제가 생각해 원장님 처음 찍을 때 그 영상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보면 전 원장님에 대한 거는 다 뒤져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와가지고 저도 이제 진짜 마음 먹고 사실은 원장님 되려고 사실 왔습니다. 미리 전화드리고 오면은. 근데 내 무턱대고 이렇게 들어와서 막 들이대고 막. 제가 개인택 하는데요. 이제 어떨 때 집에 갈 때 이제 휴무 틀어놓고 가요. 그럼 사람들이 무턱대고 휴무 틀어놓고 또 1차선에 가면 이쪽 오면 위험하잖아요. 신호 걸렸을 때 1차선까지 휴무 틀어놨는데도 잡아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휴무 틀어놓고 근데 멋있어요. 원래 그 사람이서. 왜냐면 이 사람은 뭔가 좀 될 것 같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기분 좋게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사람 성격처럼 원장님 성격을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재미있게. 그렇게 무모하지는 않다. 그런가요? 너무 비유가지고 그러겠나요? 아무튼 너무 재미있게 제가 원장님 뭐 하나하나 행동 안 하기 너무너무 재미있게. 근데 예전에 미군이 막 가요. 그런데 저거 잡아 죽여야 돼, 뭐 때려야 돼. 뭐 이런 영상을 이런 걸 제가 이제 그거 아주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나중에 엄청 아끼시더라고. 근데 이제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이제 그런. 그래서 이거 철이 없을 때 했던 행동도 네. 과거라고 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무지하게 했어요. 그러셨군요. 왜냐면 그게 이제 25년도 더 된 얘기인데 사람들은 그냥 작년에 또는 몇 달 전에 최근에 정말 벌어진 일들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최근이고 작년이고 떠나서 일단 내가 철이 있을 때 또는 철이 없을 때를 떠나서 모르고 알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그런 행위를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경악스러워하고 해서 이게 확실히 그쵸. 내가 살고 처음에 넘어왔을 때 네. 그런 그때 25년 전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CCTV 없을 때고 그렇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의식 수준이 솔직히 막말로다가 지하철이 9년이 된 게 얼마나 됐어요. 그렇죠. 15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전엔 지하철 안에서도 막 담배 피우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차 안은 아니지만 역전에서 담배 피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다 그랬어요. 여기 담배 제대로 있고 항상 다 그래서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한 15년 사이에 여기 사람들이 생활 의식 수준이 다 높아지면서 네. 생각과 사고의 이것도 네. 그 경지화가 된 반면에 네. 그 많이 바뀌어 있어 가지고 맞아요. 옛날 얘기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툭툭 뱉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런 미디어의 얼굴을 알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좀. 아니 왜냐면 밖에 나가서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아니 뭐 진짜 막말로다가 고기 먹으면서 술 한잔 먹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술 한잔 먹으면 또 밖에 나가서 또 담배 피울 수도 있고 이런데 네. TV에서 나온 의사분이 담배를 펴요?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도 술 많이 드시나 봐요?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 이럴 때 보게 되면 웬만하면 이제 미디어의 얼굴을 안 알리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네. 이게 좋은 거구나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술 지금도 하시잖아요. 그 술은 원래 네. 죽은 사람한테도 술 얹는데 살아서 술 못 먹는 데 그렇죠, 그렇죠. 저도 가끔가다 원장님하고 이제 제가 아까 그 브로커 형님 말씀드렸잖아요. 네. 같이 술 한잔 하고 싶은 게 너무 그게 만남부터 그 형님하고 만남부터 네. 핸드폰에 은인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원장님 네. 핸드폰에 은인. 지금도 은인인가요? 그거를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네, 그게 은인이라고 근데 그 브로커 형님 은인이죠, 사실은. 브로커 이름을 형님이. 치면 예, 이렇게 치면 예.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통화 기록 목록이다. 아. 정광일 운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정광일 은인 이렇게 돼 있네. 진짜 그렇게 네. 돼 있네요. 네. 근데 딱 이게- 맞아요, 예. 네, 정광일 운인이라고 이렇게 예, 돼 있어요. 예, 예. 통화 기록 목록이 다. 예, 예, 예. 진짜 운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형님하고 또 언제 또 만나기로 했는 날이 있나요, 또? 아니 없어요. 그냥 아. 공적으로 만나고 이러니까.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식사 한번 기회 한번 마련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접대 한번 하고 싶어요. 그 형님 얼굴 보고 싶고. 그래요? 원장님보다 그 형이 더 보고 싶어요, 사실. 더 그래요? 잘생겼어요, 그 형이. 안 되겠네. 아니, 진짜 그 형님이 운이네. 원장님이랑 진짜 뭐 그 형님한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맞은 적도 있으시잖아요. 네. 저 탈북해서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그죠? 그것도 이게 네. 그 역으로 생각하면 네. 또 그 형은 또 나를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예. 내가 또 어떻게 보면 강일영한테 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건 또 금수문이네요. 왜냐면 나를 보내지 않았으면 네. 나를 보내서 예. 나를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 형이 또 다른 일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관리소를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주구장창 북한에서 먹고 살고 이런 세상을 못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보낸 턱에 네. 일이 꼬여가지고 네. 정치범 수용소 관리소 들어가가지고 예. 개 고생하다가 여기선 사는 게 아니구나 마음 먹고 한국에 와서 이 좋은 세상을 봤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러네요. 그럼 나 때문에 또 이런 팔자를 사는 거예요. 그러네요. 나도 그 형 때문에 이런 네, 팔자를 살지만 네. 그 형도 또 나 때문에 이런 팔자를 사는 거예요. 맞아,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맞네요. 근데 왜 댓글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나보고 강일영한테 잘하라 그러냐고. 맞아요. 저도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항상. 근데 쟤처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강일영도 여기 오게 된 계기가 네. 그리고 거기서 인권운동이라는 걸 하게 된 계기가 네. 나로 인해서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됐다고. 이건 뭐 포장하기 나름인데 그렇죠. 아무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 진짜 원장님이 진짜 한국에 그때 빨간 물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 북한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 세뇌 교육이 됐으니까 정말로 이렇게 진짜 한국에 오면은 진짜 그렇게 미제 승냥이들 뭐 이렇게 막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셨겠죠, 진짜 머릿속에. 그렇죠. 그때 북한에서의 최대 구호가 뭔가면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라 그래요. 그게 뭔가면 조선인민이라는 건 이제 북한의 백성들 보고 얘기하는 거고 철천지라는 거는 하늘과 땅을 같이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를 철천지 원수라 그래요. 그렇죠. 그게 무슨 원수냐?
미제 침략자들이라 그래요. 아.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네. 미제 침략자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구호도 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라고 소리쳐요. 아. 소멸하라, 소멸하라, 소멸하라. 아. 소멸이 뭐예요? 사라질 소 멸망을 멸잖아요. 그렇죠. 아예 사라져서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구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런 구호를 외쳐대고 그 조그만 때부터 땅크 그림이 있으면 땅크, 그다음 우리 그냥 공화국 땅크하고 미군놈 땅크 이 두 개예요. 야. 그냥 두 개 땅크 싸워도 항상 공화국 땅크가 있고 미군놈 땅크 박살나고 그렇죠. 맞아요. 총 사격 이런 거에 아. 이런 관역이라 그러잖아요. 네. 한국의 관역은 동그랗게 돼가지고 10점, 9점, 8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북한 관역은 그냥 콧대 이렇게 그다만 거 이런 아. 미군 관역을 쏘고 아. 눈 가리고 멍둥이 들고 가서 이렇게 막 때리는 것도 네. 다 미국인 이런 관역을 세워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얼마나 세뇌가 됐겠어요. 거기에 6.25 때 전쟁 이런 미군이 16개 주둔국가를 등에다 업고 북한을 침략을 해서 아. 북한의 저 항해도 신천에서 저지른 뭐 만행이다 해가지고 교과서에 다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허드슨 목사라 해가지고 교과서에 허드슨 목사라고 나와요. 네네. 허드슨 선교사라고 네, 나오는데 맞아요. 떨어진 사과 하나를 주워 먹었다고 이마에다가 인두겠다가 인두 알죠? 인두. 예, 예. 남 녹여가지고 이렇게 네, 땜하는 네, 네. 인두르겠다가 청산수 묻혀가지고 여기다 도족이라고 썼다는 거 교과서에 그림까지 있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미군이라 그러면 상당히 혐오감과 중호감과 이게 그렇게 이빨 올랐었죠. 세뇌 교육을 받았으니까. 네. 아니 그래도 이게 그 암암리에 뭐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뭐 한국의 미디어를 접한다든가 이렇게 헤이 드라마나 케이팝 같은 거 이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래. 그러면은 좀 나만이 어떻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속으로는 이렇게 나만을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나만이 좋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겉으로 말을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는 않으셨나 봐요. 지금은 그렇지만 내가 한국에 넘어올 때 그땐 케이팝도 한국에 없었어요. 97년도에 케이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네요. 한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네요. 93년도 94년도 그때 내 군대 생활할 때인데 삐라가 오게 되면 그냥 이응평 데이, 신중철 데이, 그다음 또 그 김만철 가족 넘어 한국에서 잘 살고 잘 놀고 이런 선물 받고 그냥 그런 것들 삐라가 그냥 넘어오니까 거기에 무슨 지금의 뭐 케이팝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미디어가 없었고 이게 김일성이 죽고 나서 중국과의 라진 선봉이 열리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99년도 2000년대에 서서히 그때부터 이렇게 여기 말하면 옛날에 CD라 그러나요? 네네. 그런 것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USB 옛날에 MP3부터 시작해서 접하게 됐지 제가 있을 땐 그런 걸 접할 수가 없었어요. 군대 생활도 바로 전방 앞에다 전방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군대에서 맨날 보여주는 게 심리작전의 내막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탈북해서 가게 되면 처음엔 저렇게 잘해주다가 뭐 비밀 싹 뽑아먹고 죽인다 그래가지고 오승호 꽉 자르겠다 여기다 목에다 넣고 양옆에 사람이 눌러가지고 목 졸라 죽이고 막 고문 사람 다 뺏기고 고문해가지고 요만한 뼈창겠다가 막 집어 던져서 막 사람 죽이고 이런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북한에서 찍은 건지 어디서 수행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북한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강화도에 차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장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북한의 군관들이라 그러는데 저거 한국에 있는 전기는 이빨이 당겨가지고 북한 쪽은 시꺼멓고 한국 쪽은 혼해요.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럼 기차 불 쫙 켜져 있는 것처럼 불이 켜져 있는데 전기 죄다 끌어다가 저기 갖다 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차 저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차를 갖다가 한 100여 대 갖다 놓고 기름 채워가지고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심리작전에 넘어가지 말으라고.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원장님이 처음에 저기 수현 형님, 두채 형님이 넘어왔잖아요. 남한에 오셨잖아요. 중국에 통역해서 갔다가 이제 중국에 다시 넘어갔다 다시 북한 못 가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어떻게 해서 넘어왔잖아요. 그걸 처음에 안 게 군대 생활할 때 처음 알게 됐나요? 그렇죠. 근데 원장님 저기 엄마 아빠는 추방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추방된 것도 처음에 언제 알았나요? 그럼 추방된 거는? 추방된 건 제대돼서 알았어요. 추방된 건 몰랐어요. 제대돼서 알았어요? 네. 그러면 그 형님, 두째 형님 남한에 와서 사시는 건 언제 하셨어요? 한국에서 산다는 거? 네. 한국에 왔다는 건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듣긴 들었잖아요, 그래도. 북한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쓰면서 인재를 쓰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엄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형이 한국에 놀가지를 났으니까 말하는 것도 생활도 걸리지 않게 잘하라고. 근데 이 편지를 군부대 편지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근데 군대 생활할 때 사회 민간인을 아, 민간인 집에다가 네, 주소지 집에다. 저걸로 걸려 해주게끔. 왜냐면 군대, 군- 검열하니까. 딱 검열하고 들어오니까. 아. 근데 대부분 군대 생활에서 좀 여유 있고 눈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민간인 집을 알아줘가지고 아. 물건이라든가 물품 같은 거 이제 훔쳐서 갖다 주고 팔고 또 뭐 이렇게 얻어오고 이런 거 막 돌리고 유통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나 저 지금 이해됐네. 나는 네. 그게 어떻게 그 편지가 그렇게 갔나. 네. 그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민간인으로 군부대로, 있을 게 네, 없구나. 군부대로는 못 들어요. 이해됐어요. 저 그 이해 네.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또 엄마가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를 제대돼서 알았어요. 그거 엄마 쓴 편지 아니에요? 그 편지 말고도 여러 가지 편지가 많이 왔거든요. 네. 근데 제대돼서 집에 갔는데 네. 집이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네. 언제 추방당했냐니까 내 군대 나간 해 추방당한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이때까지 쓴 편지는 누가 썼냐 이거지. 나는 네. 그 추방당하기 누가 쓴 거예요? 주소로 보내줬는데. 네. 근데 내 편지를 보고 네. 우리 바로 옆에 집이 이민반장이에요. 여기로 네. 말하면 동장인데 네. 그 동장이 내가 잘 알았단 말이에요. 같이 옆집 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엄마인 것처럼 편지를 써서 내한테 계속 보낸 거예요. 그분은 왜 대신 그 써서 보냈지 왜? 혹시나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총 거꾸로 둔다든지 남손 넘어간다든지 이럴까봐 그래서 그랬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럼 엄마 혹시 몰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혹시 본 적이 없어 대학교 다니면서. 그 고무를 왜 원장님 손바닥 그거 그때 총상 입을 때 저 잠깐만 이거잖아요. 네. 아우 엄청 아팠겠어요. 이 기자 이렇게 엄청 아팠겠어요. 이게 총상 입었던 거잖아요 그때. 총은 일로 들어갔어요.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들어가서 와 이쪽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 진짜 원장님 여기 딱 저걸로 들어갔는데. 그때 심정이 진짜 그 자살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힘들어서? 그렇죠. 이게 왜냐면 북한에는 생명이라는 게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정치적 생명이라는 게 있고 육체적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적 생명은 그냥 뭐 내가 먹고 살고 그냥 저 쓰레기같이 살든지 어쨌든 막된 삶을 살든지 그냥 목숨 유지하기 위한 생명이 그냥 육체적 생명인 거고 북한에서는 정치적 생명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 정치적 생명이라는 거는 이제 당원이 돼가지고 조선노동당원이라는 당원이 돼가지고 국가의 인정을 받아서 나라의 부름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는 그렇죠.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는 게 정치적 생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치적 생명을 잃은 사람은 육체적 생명은 북한에서 있을 때 살아도 산 게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평이 남손 넘어갔는데 내가 과연 정치적 생명, 입당이라는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장가 가기도 힘들고 대학 가는 건 더 꿈도 못 꿀 거고 사회 나와서도 막마르다가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사는데 이러고 사느니 뭐하러 살겠나 싶은 생각도 그때 했었죠. 아니 근데 그럼 지금 원장님이 한의사 자격증 따기 우리 한국인들도 엄청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가천대 경제학과 졸업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공부라는 게 사실 엄청 이게 한의학과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따야 되는 거거든요. 자격증을 합격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거 한국에 거의 그 공부 진짜 제일 잘하는 사람만 해요. 저 가천대학교 나왔는데 우리 한의학과 학생들은 알아서 알아요. 한의대학 있잖아요. 가천대학교에. 너무 이게 따기 힘든데 그러면 초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공부를 머리는 좀 좋으셨는데 공부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했나요? 공부를 갖다 어릴 때부터? 조금 할 때부터 공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기 싫었을 뿐더러 공부하고는 거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그 두째 형님도 잘하셨잖아요. 그 형은 학교 때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근데 원장님도 그때 그럼 그런 영향 좀 받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일단 배고프니까 공부에 신경 못 썼던 것 같고 아니 무슨 뭐 건강상도 식후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님도 그때 어머님도 좋은 이게 좋잖아요. 어머님 집안도 집안이 좋은데 뭐 북한에서 엄마 집안이 좋은데 그래 너네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러지는 않죠. 다 시집장가 가서 각자 자기 집 자식 자기 남편 자기 마누라 챙기지 너도 시집 가는데 이렇게 못 사는구나 이렇게 하고 오빠가 도와주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여기도 그러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죠. 한 집에서 살 때나 그렇지 서로 시집장가 가서 이렇게 각자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 네가 내보다 못 사니까 네 돈 먹고 살아라고 돈 1,000만 원 줄 수 있어요? 형제지간에도? 쉽지 않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거는 그런 것들은 북한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그 둘째 형님은 가난해도 엄청 열심히 했네요. 그죠? 그렇죠. 둘째 형은 수현이 형이 그죠? 둘째 형은 아무튼지간에 공부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들어가 여기를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백일해라는 걸 알았어요. 백일해. 백일해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때 30일 동안 격리당해 있었거든요. 30일이란다. 3개월 동안 격리당해 있었거든요. 3개월간.
그리고 공부 못했지. 네. 그리고 홍역이라는 걸 걸렸어요. 네. 홍역이라는 걸 걸려가지고 또 한 달 20일인가를 또 집에서 혼자 격리하면서 못했지. 네. 그리고 열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지금은 한국에 없지만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하는 그 파라티푸스라는 열병을 알아가지고 예. 설사 짝짝하면서 아. 또 학교 못 갔지. 아. 그리고 10살 때 학교 갔는데 10살 때 이제 음악 소절하는 데 뽑혔어요. 아. 그래서 그때 또 음악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는 1년 365일 행사예요. 아. 봐봐요. 1월 1일 여기는 음력을 세지만 북한은 신정을 세요. 그렇죠. 1월 1일 설날 행사. 네. 2월 16일 몇 달마다 있어요. 네. 2월 16일 김정일이 태어난 42년 2월 16일 해가지고 네. 김정일이 행사. 네. 3월 달에 간신히 없어요. 네. 4월 달에 갔다가 4월 25일 네. 조선인민군 창건절이 있어요. 예. 5월 달 5월 5일 날 있어요. 예. 6월 달 6월 6일 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여기로 말하면 어린이날 같은 어린이 행사 이런 건데 네. 그거 있죠. 7월 달에 7월 27일 네. 뭐 전쟁 이겼다 그래가지고 전승절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행사했어요. 네. 8월 달에 8.15 있어요. 아. 9월 달에 9월 9일 공화국 창건 있어요. 네. 10월 달에는 또 10월 10일 당 창건 행사가 있어요. 네. 11월 달에 없네요. 네. 12월 달에 또 12월 24일 김정숙 저거 뭐야 김정숙이라고 김일성 마누라가 있는데 네. 그것도 막 태어난 날 있어요. 네. 그다음 다시 또 걷고 나자마자 일주일 후에 또 설날 행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 수도 들어가면 1년 365일을 그냥 뺑뺑이 그냥 그 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기가 또 없죠. 아.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공부에 관심이 없었죠. 아. 근데 그때 음악을 하셨다는데 그럼 뭐 거기서 뭐 전공 뭐 한기 뭐 있나요? 전공은 플룻이에요. 플룻. 아, 플룻 그럼 잘 보시겠네요. 그때 배웠으니까. 지금도 집에 플룻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 색다른데 좀 느낌이 전 지금 처음 듣는데 아니 그 분위기에서 이제 플룻을 한다는 게 이게 좀 정서적이고 좀 조용하고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 플룻이라는 거 그죠? 플룻 했어요. 군대 때도 군악대 에서 플룻 물어. 아, 그래서 군악대 그거 네. 하신 거구나. 네, 아. 플룻으로 군악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금은 이제 한국에 오시기 잘해야 되는 생각 들죠, 지금 많이. 아, 그럼요. 많이 들죠. 그럼요. 아, 뭐 솔직히 내가 한국에 안 왔으면 네. 어디 이런 무살 가운 앉아 있고 입고 그렇죠. 앉아가지고 응? 한자를 내가 네. 북한에서는 정말 사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던 사람이 네. 여기 와서 이제 다치고 상한 사람을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같이 형이 한국에 넘어갔는데 역적 중에 최고 역적인데 상반동무자인데 네. 내 같은 놈이 우사를 할 수 있겠어요? 아. 못하죠. 꿈도 못 꾸죠. 아 근데 나는 그게 형님이 이제 너무 수현 형님 넘었잖아요 남한에. 네. 그 남한에서 이렇게 이제 그때 막 부르코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어차피 살 수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형님이 둘째 형님이 그렇게 됐으니까 남한으로 와서 살니까 거기서 힘들잖아요. 거기서 북한에서는. 네. 그러면 그때 남한으로 올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 그렇게 힘들면은? 아니 형이 하나겠다 반동된 것도 모자란데 그럼 다 같이 반동되자는 거예요. 반동부자 되자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걸 잡아 죽여야지 왜 같이 형을 따라서 남손 넘어가요. 앞길이 막혀 있잖아요. 앞길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힘들잖아요. 사실 그 상황에서는. 그 사이에서는. 북한 노래 중에 네. 어떤 게 있냐면 네. 비겁한 자야 갈 테면 가라 우리 둘은 붉은 길을 지키리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때는 네. 가족이라 그래도 네. 가족 따라 우리 남손 넘어가자 이게 아니고 네. 아버지가 항상 자책했던 게 네. 내가 자식을 교양을 잘못했나? 아버님 그러셨어요? 네, 교육을 잘못했나? 어찌 내 집안에 이런 새끼가 나왔냐고. 아버님 그러셨다고요? 그럼요. 이렇게 했지. 어. 그래 아들 남손 잘 갔다. 아.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감히 지금이야 하겠지. 왜? 한국에서 너도 놔두겠다. 너 탈북자들이 돈을 보내고 하니까 지금은 북한에서 한국이 잘 산다는 건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그리고 김일성이 때 김일성이 세대잖아요. 저는. 그렇죠. 김일성이 때도 다 살았을 때 내 군대 나갈 때 김일성이 죽었는데 군대 생활할 때 김일성이 죽었는데 그때 우셨어요? 김일성 죽었을 때? 울었죠. 충동심이 대단했네 그때 당시에는. 나라 망하는 줄 알고 이쪽에다가 진짜 미국 놈들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도 있고 이거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막 이런 우려도 있고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가지고 울었어요. 처음에 그때 김일성이 죽었을 때 첫날은 네. 북한에 김일성이 전문 애도곡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사람들이 항일 투사들이 김일성이하고 같이 싸우던 사람들이 네. 죽으면 불러줬던 노래가 있어요. 사내나무 까마귀야 시체 보고 울지 마라 몸은 비록 죽었어도 혁명정신 살아있다. 이거를 무한반복해서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러다가 김일성이 죽은 그날 하고 그 다음날 오후에
애도가 다시 나왔다 해가지고 가사가 없는 어. 음으로만 된 곡이 나온 거예요. 아. 그게 딴딴따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 하는 거. 아. 딴딴따다 하는 김일성의 전문 애도곡이 하루 만에 나온 거예요. 아. 그때 막 불면서 울고 막 그랬었어요. 아, 그럼 그때는 진짜. 그때는 그 막 불잖아요. 그럼 군인 가족부터 먼저 막 들어오잖아요. 네. 그 군인들이 막 들어왔다가 막 완전 그 전기에 경직되게 된 사람이 이렇게 꽂아대잖아요. 아. 그렇게 해서 막 쓰러져가지고 막 실려 나가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때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그 이후에 자손들이 이게 한국의 CDR이라든가 뭐 한국의 문화라든가 네. 그다음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라든가 또 해외 물품들 이런 걸 많이 접하면서 네. 북한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 한국에 이후에. 넘어온 탈북자들이 자기 가족한테 돈 보내면서 네. 탈북자 가족이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아 이게 남수선이 좋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지. 네. 제 때만 해도 네. 한국이 잘 산다? 다 불화라 그랬어요. 아.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아. 근데 가끔은 신기한 게 삐라가 넘어오는데 북한 삐라는 이렇게 쭉 찢으면 찢어지는데 네. 한국 삐라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가지고 지리져가지고 이 진짜 가위를 훅낸 다음에 찢어 그래도 안 찢어져요. 우리 명함도 안 찢어지잖아요. 그런 거 맞아요, 맞아요. 똑같아. 예. 근데 북한 삐라는 물이 젖으면 형체가 없어져요. 어. 한국 삐라는 불에다 넣어도 잘 안 타요. 아. 오그라드는 것도 아주 찰떡 아. 크게 오그라들면서 맞아요. 오그라드는데도 칼라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다 탔죠. 재봤잖아요. 네. 그럼 칼라가 없는 사람 모양, 글자 모양, 글자가 이렇게 다 보여요. 북한 삐라는 불 태우잖아요. 네. 딱 하늘은 날아가 딱. 총이 불에 타면 이만한 이게 팔랑팔랑하면서 다 날아가고 없는데 한국 삐라는 다 탄 거 봐도 불이 다 보여요. 그렇구나. 네. 어머님이 그 가족분들, 친척분들 북한에 이제 남아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마지막까지 어머님은 그 남조선 가면은 네. 우리 가족들이 피해 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어머님이. 그랬다 하더라고. 근데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네. 왜냐면 나한테 얘기하면 한국에 간다는 거 알게 되니까. 강경하고 그런 얘기 했다. 없을 때 그러셨구나. 네. 그런 걱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걱정 많이 해요, 사실을. 그 한국에 와서도 많이 몇 번 얘기했는데 네. 가족이라는 게 이제 엄마가 오빠 두 분이 계시는데 네. 그 작은 오빠는 돌아가셨고 네. 그 큰 오빠가 네. 북한에서 이제 상당한 그런 고위 여기에 있다가 네. 은퇴해가지고도 이제 또 그 고위 이런 걸 지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오빠가 이제 엄마를 뭐 나이 차이가 한 10년 차이 나다 보니까 네. 어버 키우다시피 했잖아요. 네.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 다 하면서 키웠으니까 네. 그 오빠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네. 외간이고 또 여자잖아요. 크게 여자는 않아요. 또 이렇게 네. 출가했으니까. 네, 크게 가지지 않아요. 남자가 문제지. 남자들은 이게 여자는 출가했으니까 딴 사람 식구를 이렇게 네. 그렇게 간주해서 이렇게 네. 크게 안 쳐보라는구나. 네. 그럼 수현 형님이 만약 딸이 넘어왔다면 그렇게 추방당하고 이러지 않으셨겠네, 그때 당시도. 그죠? 만약 딸이었다면 수현 형님이, 그지? 딸이었다면 아마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이 또 알까봐 행방 처리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여자들은 행방 좀 불명 여자하고 남자하고 처리한다든가. 틀리네요. 네. 그죠? 근데 형이 한국에 와서 네. 그때 당시 그 김일성 묘양산이라고 김일성 별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군대 생활을 하던 소위국 출신이 넘어온 중에 형이 두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기자회견을 맞아요. 일본, 한국, 미국 이 기자회견을 공개 기자회견을 탁 해버리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군대 생활도 좋은 데서 해. 북한에서도 우대를 다녔는데. 그래서 의대 청진이 돼, 그죠? 네. 저런 샹놈 자식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아주 덜 처벌받을 것도 그 기자회견 하면서 심하게 가혹하게 저거 된 거죠. 근데 둘째 형님이 저기 세원 원장이 그 청바지 뭐 청바지가 아니라 바지 같은 거 사다 놨는데 둘째 형님이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먼저. 셋째 형이. 셋째 형인가? 셋째 형이 이제 둘째 형이 넘어와 있었고 셋째 형이 이제 가지고 왔잖아요. 그걸 다 저기 입어보지도 않으신 거. 한번 집안에서 한 번 딱 입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가지고 갔잖아요. 남아 들어올 때. 근데 형님 이제 가면서 이제 가다가 또 팔아먹은 거죠. 큰 형님도 팔고 나서 그 경비 갔다 이제 그 돈 갖고 이제 큰 형님도 만났잖아요, 기차에서. 그래서 큰 형님하고 같이 몽골로에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죠? 몽골로에서. 큰 형은 중국에서 넘어왔고 셋째 형은 몽골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중국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그 돌정이 막 뿌려놓은
거기에 한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기차에서 만났잖아요. 저기 셋째 형님하고 헤어졌어요. 넷째 형님하고 기차에서 만났잖아요. 헤어졌어요. 같이 넘어온 게 아니구나. 네, 첫째하고 셋째하고 탈북은 같이 했어요. 아. 양강도 해산에서 네. 탈북은 같이 해가지고 네. 거기서 두 명이서 우연차가 생긴 거예요. 의견차가. 큰형은 중국 안쪽까지, 큰형은 이제 다시 북한 넘어올 생각을 없이 도망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바로 위에 셋째 형은 네. 돈 벌어가지고 다시 북한 넘어올 생각으로 탈북한 거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셋째 형은 이 국경연선에서 돈 벌어가지고 북한 다시 넘어가겠다. 왜? 아버지 엄마하고 동생이 있으니까. 네. 근데 첫째 형은 북한에서 이혼당했잖아요, 북한에서. 장가를 간 상태고, 그리고 다시 넘어올 생각 없이 그냥 탈북을 했으니까 첫째 형은 중국 안쪽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탈북은 같이 했지만 중국에 넘어와서 바로 헤어진 거예요. 그러셨구나. 나는 안쪽으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됐고, 큰형은 안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돼서 둘이 의견 차르겠다 헤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셋째 형이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네. 아버지 엄마 다 잡혀가고 내가 잡혀가서 이렇게 다 죽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너무 그게 생동해가지고 죽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꿈을 꾸고 네.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그냥 중국 안쪽으로 걸어서 들어간 게 몽골까지, 내몽골. 그러셨구나. 나는 그래서 큰형은 바로 오고 네. 탈북해서 한 2달 만인가 바로 오고, 네. 그다음 내 바로 위에 셋째 형은 탈북해가지고 1년 만에 넘어온 거죠. 1년 만에 넘어오셨구나. 몽골까지 돌아다니고 제가 지금 한자를 봐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 바쁘시네요. 바쁘셔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묘양산 한의원에 찾아왔어요. 양주에 있는데 찾아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원장님 만나뵈려고 일부러 찾아왔어요.